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스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성공적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지금 사무실에 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이거는 차차 해결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옮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 보시고 오셨다시피 제가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음악을 고르고 가공해서 사운드적인 부분들을 완성시키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용이라는 패션 브랜드 필름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작업 프로세스가 첫 번째로 하는 게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듣습니다.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기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디자이너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LP라는 가수의 머디 워터스라는 노래를 예시로 들면서 좀 이런 풍으로 잡고 싶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제주도 승마장인데 그 승마장 분위기하고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원래는 LP의 머디 워터스를 써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서울 패션위크에 영구적으로 게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상 이런 모든 소스들에 대해서 영구 게시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이거를 라이선스를 확보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대신 제가 이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디자이너님이 원하는 이 톤 앤 매너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제가 큐레이팅을 하고 저만의 감성을 조금 넣어가지고 사운드를 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를 하셔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죠.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카드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들이 섞였고 인디팝, 얼터너티브 팝 뭐 요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 음악인데,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어떤 사운드 그리고 미국의 팝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있는 이 음악의 특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보컬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음악의 다이내믹이 굉장히 크다. 음악의 다이내믹이 크다는 거는 가장 작은 소리하고 가장 큰 소리하고 이 격차가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항상 꽉꽉 채워져 가지고 막 모든 음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컬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 완급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음악이었어요. 사실 이런 음악이 영상에 쓰기 좋거든요. 다이내믹이 큰 음악, 잔잔한 부분하고 모든 악기가 들어와서 빵 터지는 부분하고 이게 구분이 있으면은 영상에서 기승전결을 주기가 좋기 때문에 이 머디 워터스라는 노래는 영상에 있어서 기승전결 구조를 갖출 때,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음악이죠.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메리칸 원주민 사운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승마, 이 제주도 승마장 이런 느낌하고도 잘 맞고, 확실히 디자이너님만의 어떤 감성이나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기준으로 내가 비슷한 음악들을 찾아봐야겠다. 그런데 내가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을 해볼까, 내가 그냥 작곡을 해볼까도 했는데, LP라는 가수가 되게 유명한 가수거든요. 이분의 어떤 프로덕션 퀄리티를 제가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제 다른 세계의 많은 인디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비슷한 풍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3년 넘게 신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커버하는 라이선스, 아트리스트에서 좋은 음악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간단한 영상을 만들 때나 그리고 뭐 예전에 초반에 아트리스트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메인에 뜬 것들 위주로 사용을 했는데, 아트리스트 메인에 있는 음악을 제가 지금 몇 개 틀어볼게요. 메인에 있는 음악 아무거나 틀어보겠습니다. 아트리스트 1페이지에 있는 음악들은 스태프 픽이라 그래가지고 아트리스트 스태프들이 고른 음악들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몇몇 음악들은 이거 빌보드에서 봐도 별로 위화감 없겠는데? 이런 음악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좀 이 안에서 디깅을 하다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음악들도 솔직히 있긴 해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이제 18,000곡 이상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별로인 노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프 픽 노래를 사용하면은 크게 모나지 않은 음악을
내가 예술 감각이나 음악을 듣는 감각이 없어도 정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고 광고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트리스트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는 음원들이 지금 제가 말만 하면 아는 정말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 이런 대기업 계열사들이나 대기업의 어떤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도 정말 흔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리스트가 이제 영상 제작 업계에서는 굉장히 표준처럼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리스트 메인 페이지에서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은 남들하고 조금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만의 꼼수를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작곡을 할 때 사용되는 방식 있잖아요. 작곡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 어떤 음들을 떠올리고 어떤 컨셉들을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작곡을 할 때 사용되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고르는, 지금 이 우시용 영상 예제 케이스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면 딱 좋죠. 머디 워터스라는 노래하고 비슷한 음악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머디 워터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아, 보컬이 위주가 되는구나. 그리고 퍼커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리고 음악의 분위기는 시네마틱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음악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필터를 씌워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 찾았어요. 제가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어떻게 찾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디 워터스하고 비슷한 그런 톤 앤 매너를 찾기 위해서 Serious, 그리고 비디오 팀은 패션 이런 걸로 하면 좋겠지만, 패션을 하게 되면은 그 머디 워터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디 감성 있잖아요. 너무 세련된 음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뺐고요. 팝이나 락도 될 수 있을 건데 팝을 누르게 되면은 다듬어진 음악들이 나오니까 락을 이렇게 눌러주고, 인스트루먼트는 퍼커션, 이게 강조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음악을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뭐 블랭켓, 너무 인디 느낌이고, 자, 인디를 넣어서 그런지 너무 조금 고급진 느낌 나는 음악들이 없죠. 그럼 인디 빼버릴게요. 뭐 이런 음악 너무 경쾌하죠. River Runs Deep, 사실 이게 제가 썼던 음악인데 지금 나와 있죠. 이 음악을 가장 먼저 골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들어보시면 전 이 음악 듣자마자 피날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이 경쾌하면서도 비장미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 기타 울리는 소리가 승마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승마 느낌이 나는 노래죠.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고르고 나서 이게 피날레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채울 음악도 이 음악하고 톤 앤 매너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를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 노래를 들어봤는데 웬만해선 이 같은 앨범에 있는 노래들 위주로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바로 이 Across the Delta라는 음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그 목장 느낌도 나고 비장한 느낌도 나고 머디 워터스의 어떤 톤 앤 매너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승마라는 주제하고 잘 맞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잔한 파트는 이렇게 기타 사운드가 주를 이루고, 뒷부분 들어보면은 승마 느낌 나죠. 그 뭔가 서부시대 느낌도 조금 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음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디깅을 통해서 찾은 노래가 뭐냐면은 Everlast라는 노래를 찾았어요. 뭔가 골든아워가 시작되는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딱 나죠. 그리고 이 뒷부분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잔잔한 파트하고 악기가 다 들어와 있는 하이라이트 파트하고 이렇게 나뉜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는 음악들 위주로 골랐고요. 뒷부분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 듣고 나서 제일 예쁘고 제일 뭔가 모델들이 예쁘게 나오는 장면에다가 이 음악을 깔면은 정말 잘 맞아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음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가에 또 들어갔죠. 이 작곡가가 만든 노래 중에서 비슷한 노래를 찾게 되면은 턴 앤 매너가 맞으면서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이 스카이워즈라는 노래인데 에버라스트하고 같은 앨범에 있는 노래예요. 서로 잘 어우러지는 두 개의 음악을 고를 때 이렇게 같은 앨범에 있는 음악을 고르면은 정말 좋아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나무 숲 속에서 바람을 맞는 느낌. 그래서 이제 자작나무 숲에서 이제 또 찍은 게 있어요. 그 부분하고 정말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은 음악이 이 스카이워즈입니다. 이것도 다이내믹이 이렇게 작았다가 컸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완급이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또 골랐어요. 이 음악은 제 기억으로 이 앞부분만 조금 그 전환해줄 때 썼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제가 음악을 고심해서 찾았고 이 찾은 음악들을 바탕으로 컴포징을 했습니다. 이 아트리스트의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에 대해서 피치를 바꾸거나 자르거나 이어 붙이거나 이런 에디팅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점이에요. 내 영상에 맞추기 위해서. 다만 내가 가공한 음원을 그 음원 자체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그 음원을 음원 사이트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트리스트 라이선스 위반이지만 내 작품에 맞추기 위해서 음원을 가공해도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아트리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들에 대해 가지고 가공을 다 조금씩 했어요. 피치를 조금씩 바꾼 것도 있고 자른 것도 있고 잔잔한 파트하고 어떤 다이내믹이 이렇게 꽉 차는 모든 악기들이 들어오는 좀 웅장한 파트하고 이 파트와 이 파트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잘라가지고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기법도 썼고요. 그래서 음원 그대로 쓰기보다 전부 다 조금씩 피치를 바꾸고 구성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쓰는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썼어도 저만의 독특한 감성이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음원을 에디팅하고 이어붙여서 시퀀싱을 했는지 지금 저쪽에 프로젝트를 켜놨으니까 같이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자,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작업을 했던 에이블톤 라이브 프로젝트 파일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이쪽에 버전 2가 있고 버전 1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했다가 까였던 안 좋은 말이죠. 까인다는 말은. 지금 여기 썼던 음악이 클라이언트 분의 어떤 니즈에 별로 안 맞아가지고 요거를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버전 2를 완성시켰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되게 루즈하거든요. 음악이. 들어보시면 처음에 미팅을 할 때 머디 워터스 이외에 다른 음악도 들려주셨는데 좀 이런 풍의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넣어보니까 되게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현악기 느낌의 우울한 음악보다는 조금 더 비장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기를 원해서 아까 제가 아트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음원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 음원이죠 지금. 이 브랜드가 오피스룩으로서 입으면서도 굉장히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버전 1보다는 이 버전 2의 음악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했죠. 이 작업은 촬영을 하기도 전에 했어요. 촬영 전에 이 음악으로 뼈대를 세워놓고 이 뼈대에 맞춰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음악적인 뼈대가 이런 거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갖고 촬영을 한 거죠. 로케이션에 자작나무 숲이 있었으니까 그 숲에 들어가면은 좀 이런 느낌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새소리도 제가 다 섞어서 넣은 거거든요. 들어보시면
네, 이쪽 왼쪽에서 좀 새소리가 들리죠? 뼈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들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촬영에 들어갔어요.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도시 속의 일상에서 어떤 휴식의 공간이 제주도로 이어지는, 일하면서 입는 오피스룩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느낌, 멋있으면서도 캐주얼한 좀 요런 느낌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어떤 번잡스러운 거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제주도로 확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사운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시의 소음을 깔았죠. 이것만 싱글로 들어보면은 네, 요런 소리가 납니다. 아까 제가 말한 4곡 이외에 제가 2곡을 더 찾아갖고 넣었는데 이 삽입곡 A, B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뭐가 올라오죠. 뒤에서 뭐가 쉬잉 하면서. 좀 이런 느낌인데, 이 스윕은 제가 이렇게 필럽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작곡할 때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자주 넣는 효과들이 있어요. 눌러버려가지고 좀 이런 것들, 올라간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있죠. 여기 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DM에서 쓸 법한 이런 것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게 주제가 승마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말발굽 소리하고 잘 맞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대봤던 거죠. 뒤에 나올 주제하고 잘 맞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우너라고 저음으로 이렇게 쓱 올라갔다가 웅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갖고 이걸 넣어봤는데 좀 이 음이 안 맞는 것 같았고, 나중에 파이널 컷에서 나중에 만질 때 영상을 봐가면서 하자라고 하면서 꺼버렸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EDM 같은 데서. 네, 다우너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게 음색이 안 맞아서 다른 걸로 하려고, 파이널 컷에서 하려고 냅뒀습니다. 도시적인 느낌, 도시적인 소리가 나는데 막 자동차 타는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는 말인 거야. 좀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 갖고 일부러 여기 이제 자동차 소리 넣고 그 조금 현대적인 아주 모던한 소리가 나는 이런 음악을 넣었죠. 이것도 아트리스트에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리고, 이것도 그렇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했고, 이건 제 태그라인 용우수가 만들었다, 음향 작업을 용우수가 했다, 이것만 들어보면 네, 이런 소리입니다.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처음부터. 네, 이렇게. 네, 이제 실제 런웨이로 가기 전에 뭔가 효과를 하나 주고 싶어서 이 여자 보컬 음악을 하나 가져와 줬고, A 메이저 샵이라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에코를 줘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리버스 해갖고 만들면은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거 EDM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리버브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뭔지 알겠죠? 네, 이 메인 팀 첫 번째 런웨이를 여는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루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우우우우 이것만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렇게 두 부분을 넣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중간 선이 있죠? 절개선 같은 게 있죠? 이게 제가 이게 다 템포를 맞춘 거예요. 원래 이 템포의 곡이 아닌데 제가 템포를 다 이 120bpm에 맞도록 맞춰가지고 중간 부분을 드러내고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하고 마무리되는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마치 원래 곡이 이랬던 것처럼 수술적인 봉합을 해둔 거죠. 아주 스무스하죠. 네, 이게 이제 박자를 잘 맞춰갖고 템포 조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초보적인 거긴 한데 에이블턴 라이브를 쓸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되는 파트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느낌이죠. 그죠? 앞에하고 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악기가 더 들어와서 풍성한 느낌, 더 많은 악기를 써서 지루하지 않게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을 줬어요. 말발굽 소리하고 배경음, 그리고 그 새 우는 소리,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고 이 바람 소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보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음악을 숲으로 들어갈 때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도 그렇게 했죠. 새 소리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음악이 또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덜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그 영상 전체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클라이막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전조를 깔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 뒤에 이게 다 깔아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 노이즈를 깔아주는 거예요. 너무 디지털 느낌이 나지 않게 실제로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요런 소리. 이제 제일 예쁜 옷 입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슬슬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해주고 이제 클로징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확 끊었어요. 그냥 뭔가 딱 끝나고 이제 그 크레딧이 갑자기 탁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끊었는데,
제가 이제 파이널 컷에서 다듬은 거는 너무 세밀한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요거 정도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끝날 때 확 그냥 끝나지 않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가 요 3번에 보면은 리턴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요 리턴 트랙을 켜서 보면은 세 번째 이제 발할라라고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 뒤쪽에 넣어서 리버브가 있게 해줬어요. 들어보시면 요것만 들어보시면 좀 여운이 이 뒤에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끝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 두고 제가 촬영에 들어갔고요. 이런 사운드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촬영을 할 때도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룬 내용으로 제가 어떻게 음악을 고르고 그 음악들을 변형해서 제 작품에 활용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정말 실무적으로 어떻게 피치를 조정하고 어떻게 사운드를 다듬고 EQ잉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지엽적이라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오프라인 세미나를 사무실에서 열어서 공유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음악을 어디서 찾는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잘라 붙이는지 이런 대강적인 방향성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트리스트 상품을 취급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아트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회사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 회사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도 해소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답변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트리스트의 업데이트 주기와 추가되는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1-2년 전만 해도 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매일매일 신곡이 업로드 될 정도로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라이브러리의 분량도 약 18,000곡 이상 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이나 크리에이터 활동, BJ로 활동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곡이 업로드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많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인디 작곡가들, 실력은 좋은데 회사는 없는 이런 인디 작곡가들에게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러리의 분량이나 업데이트 주기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고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용우스님, 아트리스트 광고 영상을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트리스트, 아트그리드 둘 다 그냥 제가 혼자 했습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만드는 영상이고 굉장히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혼자 했습니다. 1년이 경과하고 깜빡하고 해제를 못해서 2주 안에 다운을 받지 않았다면 메일을 3-4통이나 보냈는데 끝까지 답장이 안 와서 결국 2년째 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메일을 어느 주소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아트리스트 고객센터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트리스트의 헬프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실시간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해제를 해도 되고요. 아트리스트에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페이팔을 사용하세요. 왜 페이팔 사용을 권장하냐면은 아트리스트를 해제할 때 페이팔에 들어가서 페이팔 안에서 구독을 해제하면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혹시라도 페이팔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하셨다면은 카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트리스트라는 회사에 지급 정지를 해달라 또는 해외 결제를 일시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좀 중지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트리스트에 돈이 지급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시면은 구독이 해제가 되는데 메일을 3-4통이나 보내는데 끝까지 답장이 안 왔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셨다면은 아트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안내를 해준 거는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고객센터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구독을 해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 없이 구독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페이팔 결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해제할 때 좋아요. 이거 스팸 메일함에 답장 온 거 아닌가? 이거는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장을 굉장히 잘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트리스트 구독 비용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는데 아트리스트 프라이싱 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한 달에 $25, $16, $12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좀 아트리스트 이 친구들이 조금 이 상수를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299, $199 billed yearly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간 플랜으로
음악만 사용한다면은 $199. 이 뮤직 플랜은 제가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들거나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서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적어놔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쇼핑몰 고객센터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비영어권 사람들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결제가 되고 월별로 납부하는 플랜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트리스트를 여러 기기에서 사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트리스트 저작권 범위 간단 설명 무제한, 정말 무제한이에요. 개인적인 영상부터 상업 영상, 유튜브 컨텐츠, 비메오, 아프리카 TV, 트위치 모든 플랫폼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용수님은 평소에도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이 아닌 아트리스트의 음악들을 여러 곡 재생해가며 좋은 음악을 찾아내시고 쟁여두시나요? 네, 제가 원래는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음악을 찾았었는데 사무실 옮기고 나서 지금부터 영상을 만들 때는 조금 제 주제가처럼 OST 세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음악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분위기별로 쓸 수 있는 음악들을 한 10곡 정도 쟁여놨어요. 좋은 음악들을 시간 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매번 음악 찾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 유튜브 채널, 내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음악을 찾아서 주제가처럼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 연속극 같은 데서 계속 같은 음악을 써도 오히려 그게 주제가가 돼서 그 컨텐츠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린 것 같은데, 기존 가요나 팝 음악 있잖아요. 기존 가요를 분석적으로 들어보세요. 이 음악은 어떤 템포고 어떤 악기들이 쓰였고 어떤 장르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트리스트에서 필터를 두고 시간을 내서 하나씩 재생하다가 찾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8,000곡 이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아트리스트 아트그리드 사용해서 만든 영상 다른 기업에서 광고 영상으로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제가 우시용 패션 필름을 다 만들고 나서도 그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음악들에 대해서 라이선스 파일을 다 드렸어요. 만약에 서울 패션위크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음악 저작권을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맞냐? 증빙을 해라, 이러면은 증빙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파일을 드리고 있는데,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운로드 버튼 바로 옆에 왼쪽에 라이선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라이선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주시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 사람한테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라이선스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트리스트 가입하실 때 본인의 어떤 활동명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마인드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마인드 스튜디오 이름으로 아트리스트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이선스 파일에 오리지널 마인드 스튜디오가 적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비용을 받았으면은 세금 계산서 같은 거에 오리지널 마인드 스튜디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라이선스를 확보했다는 것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영상을 납품해도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업에서 그 음악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막 영상을 만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라이선스가 필요하면은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아트리스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랜인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면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곡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에 대한 권한을 클라이언트한테도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필요한 프리랜서나 일반적인 영상 제작자들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있어요. 방송에서 재생될 때는 저작권료가 징수가 되잖아요. 그 징수된 저작권료가 음악 저작권자한테 가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TV 방송에 아트리스트 음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 음악을 작곡한 저작권자에게 징수된 저작권료가 갈 수 있도록 이게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 협회하고 방송국하고 어떤 협약이 있어갖고 알아서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TV 광고로 나온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곡을 다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할부가 되는지, 할부는 되지 않습니다. 아트리스트 광고를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트위치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위치 플랫폼 자체에서 문제를 삼는다 이러면은
이메일로 라이선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라이선스 파일에 본인의 채널명이나 본인의 활동명이 들어가도록 아트리스트를 가입할 때 내 이름을 잘 적어주는 거, 이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면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트리스트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트위치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가입 여부를 파악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가 트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 유튜브 주소를 아트리스트에다가 등록을 해두면은 아트리스트에서 내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곡에 대해서 그 곡이 재생이 됐을 때 단속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년차 아트리스트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한 번 걸렸었는데 그것도 라이선스 파일을 유튜브에다가 제출을 하니까 바로 노란 딱지가 풀렸습니다. 아트리스트 사이트 내에 내 유튜브 주소를 등록할 수가 있다. 트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단속이 되더라도 트위치에다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재 아트리스트 사용 중인데 해지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따로 해지 방법이나 고객센터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고객센터가 있고요. 해지 방법 같은 것도 고객센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지하는 방법은 페이팔을 이용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페이팔 내부에서 해지를 하면은 해지가 되고요. 카드 결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1:1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해지를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무제한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트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전부 다 곡을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면 안 되겠죠. 아트리스트가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에는 가입을 해서 곡을 이만큼 다운로드 받아놨다가 나중에 맘대로 써도 그것도 오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약관이 개정이 돼가지고 구독 기간 중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기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거나 나의 클라이언트에게 줬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구독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구독 기간 중에 제작한 영상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고요. 구독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내가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아트리스트 음원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추천 음악 리스트가 있고 최신 항목 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직원 추천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직원 추천 음악은 전부 다 중박 이상은 가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음악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트리스트 프로모션 할인 쿠폰은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저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5번, 한국인 음악 아티스트들이 거의 없던데 유입량이 적은 건가요? 교포분들은 계시던데 아무래도 한국분들은 멜론이나 뭐 이런 데를 선호하지 아트리스트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아트리스트에다가 음원을 공급하기로 이야기를 이미 다 해놨고 작곡을 조금 해가지고 그럼 이제 한국인 음악 아티스트 생기겠죠? 차차 시간이 지나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리스트, 다른 음원 사이트에 비해서 금원은 돈을 전혀 아깝지 않을지, 내가 컨텐츠로 수익이 나는 사람이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내 직업이다, 그러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트리스트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용호수님의 아트리스트 숨은 명곡 찾는 법, 시간 많이 들이기, 그리고 좋은 아티스트를 찾았을 때 그 아티스트가 만든 음악들 다 찾아보기, 이 두 가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음악 진짜 좋다 탑3. 아트리스트에서 사실 그런 걸 하진 않아요. 스포티파이에서 듣는 음악들에서 탑3 뭐 이런 게 있지, 아트리스트는 조금 상업용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턴으로 일을 할 때 회사 계정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질문을 하다가 잘못됨을 깨달아 버렸네요. 네, 잘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역지사지를 해봐도 아트리스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 공동체일 때, 그러니까 한 회사일 때 내지는 가족일 때,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되는데, 다른 경제 공동체, 뭐 내 친구, 뭐 아는 지인, 이런 사람들끼리 계정을 돌려 쓰는 거는 사실상 지적 재산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이용한 일종의 절도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하나의 회사다,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유튜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을 돌려 써도 되는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계정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질문이네요. 아트리스트도 넷플릭스처럼 공유 계정 가능하나요? 참고로 넷플릭스도 공유하면 안 됩니다. 계정 원론상으로는 다들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지만. 로우파이 같은 잔잔한 비트 노래도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찾아서 틀어드릴까요? 그런 거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무드를 잔잔한 걸 해야 되니까 peaceful 또는 hopeful. 비디오 팀은 그냥 냅두고 장르에서 어쿠스틱, 재즈, 라운지, 그리고 인스트루멘탈은 피아노 같은 거 하나 넣어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음악을 찾았고 뭐 아무거나 재생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금방 찾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peaceful, hopeful, 그리고 어쿠스틱, 재즈, 라운지, 피아노 이렇게 6개 필터를 걸었더니 이런 음악들이 나오네요. 노래의 양이나 다양성 정리해둔 정도, 이게 지금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그냥 아트리스트 이야기만 하자면은 18,000곡 이상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수많은 작곡가들이 계속해서 신곡을 올리고 있다.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음악을 찾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리스트 Q&A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는 음악, 내가 구매한 음악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가지고 이 음악을 가공해서 나만의 특수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 어떻게 찾는지, 실질적으로 아트리스트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론부터 실전까지 전체적으로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지금까지 용호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